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15시 10분, 4월 14일이고요. 장마감 전에 영상을 일단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1분봉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장 초반에는 갭상 출발해서 21만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5장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없이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강하게 시작했지만, 위에서 막힌 장,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많이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봤었을 때 제가 분봉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14시 반분경 해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봉을 같이 한번 보더라도 비슷하게 13시 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시 반부터 이렇게 계속 미국 선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시장도 같이 눌리는 흐름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갭상승 출발했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도지 캔들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위에서는 일단 매도세가 일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신호인데, 왜냐하면 사려는 힘도 있었지만 파는 힘도 강하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냐? 단기적인 힘겨루기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3월 31일 부로 해가지고 주가 상방에 베팅을 해놨어요. 제가 이따가 그 객관적인 근거들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삼성전자 노조 이슈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 미국장 단기적인 이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주가도 이렇게 좀 하락을 맞는 건데,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노조 성과급 40조 원 달라, 이런 내용 어제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성과급 관련해서 큰 금액 요구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실제적인 악재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부담인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재가 아니고 심리적인 부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은 이 자동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부 이슈로 생산이 멈출 가능성은 낮고요. 실제로 이 협상 과정에서 조정된 가능성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버벅이냐? 시장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진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 수급.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에 물론 외국계 메이저 창구에서 매도를 때린 건 맞아요. 매도를 때린 건 맞지만, 우리가 이 코스피 전체적인 지수를 보게 됐었을 때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1조 정도 매수를 해줬고, 선물에서만 1조 8천억 정도 롱 포지션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총 누적으로 봤었을 때 4조 4천억이죠. 자, 제가 왜 이 선물을 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솔직히 현물 외국인이 옛날처럼 막 천만 주 매수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현물보다 선물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되게 저조하다 싶다고 생각을 했었을 땐 이 현물에서 매도를 때려버리고 선물에다 베팅을 합니다. 왜? 선물에는 이 레버리지라는 베팅이 있어요. 왜냐면 이 선물에서는 두 가지 양방향 베팅이 돼요. 롱 포지션은 주가 상승, 숏 포지션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레버리지가 껴버리면, 일단 현물 같은 경우는 1대1 비중이에요. 수익을 가져가는 게. 근데 이 레버리지는 1대10, 1대100, 1대500 이렇게 수십 배, 수백 배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선물을 베팅할 때만큼은 신중하게 해야겠죠. 왜? 이 500배를 설정했을 땐 수익도 500배가 날 수 있지만 손실도 500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외국인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매를 잘하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정하겠죠. 그럼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플러스 롱 포지션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4조 4천억.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이미 상방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 선물을 가지고 이때 4번의 타점들을 맞춰 드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따가 근거 다 보여드릴 거고요. 이때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일단 엔비디아 차익 실현 이후에 전쟁 터지고 나서 쇼포지션 들어오고, 이때는 GTC에 대한 기대감, 자사주 소각되는 기대감 때문에 쇼커버가 일부 들어왔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쇼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위험하다. 근데 이경부터 해가지고 롱 포지션이 일부 유입이 되면서 아예 마이너스 6조에서 7조 정도 쇼포지션을 가져갔던 이 세력들이 청산이 되고, 이때부터 3월 31일 경 해가지고 롱 포지션이 전환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4조 4천억이, 그럼 마이너스 6조 7조 빼면은 거의 12조 가까이 롱 포지션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선물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때도 외국인들 2월 달에 엄청나게 상승했던 신고가 갔었을 때, 이때 외국인들 보유 비중 보세요. 하락하고 있었어. 엄청 매도하고 있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미친 폭등을 만들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롱 포지션을 10조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많은 물량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12조가. 그러면 굉장히 강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선물은 미래에 베팅하는 건데, 미래에는 상방이 맞는데 이 투심이 약화가 돼가지고 노조 이슈도 있고, 결국에 투심이 약화되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현물에서 투심이 약화돼서 매수세가 적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봤을 땐 상승을 베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베이시스라는 건데요. 이 베이시스는 선물 빼기 현물 가격 차인데, 이게 베이시스가 플러스면 빨간색이에요. 콘텐고 구조고요.
파란색 이거면 마이너스면 백 워데이션 구조인데 이것도 주가 상승 주가 하락 똑같습니다. 플러스면 더 좋은 거죠. 현물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죠? 강한 콘텐고 구조 4포인트가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제가 3월 31일 날 4월 2일 날 저점이라고 강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추가 매수 무조건 하셔도 되는 자리. 이유가 뭐였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빠졌어요. 많이 32p. 근데 베이시스를 보면 4.68, 4.82 굉장히 강한 콘텐고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과 3월 31일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날과 이날 근데 그 다음날 갭상승 양봉 이날도 갭상승 양봉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그 협상 결렬 때문에 조정받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일도 추가적으로 갭상승 출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김 교수님 뭐 외부적인 변수도 있잖아요 하시는데 무쳐 갑자기 뭐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갑자기 전쟁이 또 협상 아예 다 결렬이 되고 전쟁이 또 장기화된다면 또 흔들릴 수 있.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지. 기술적인 분석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저처럼 하루마다 내일 떨어질지 올라갈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모든 유튜브를 다 보지만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댓글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증인이에요. 다른 사람 삼성전자 영상 올리는 거 보면 애매하게 말합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어떤 유튜버들은 떨어질 때 다음날 무조건 올라가니까 팔지 말라. 근데 계속 떨어지죠. 이때도 마찬가지. 저만 이때 다시 한번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 들어오고 GTC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자사 쇼각. 그것 때문에 쇼커버 때문에 올라온 거지. 여기 이후로 올라갑니다. 매도하지 마세요 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저는 위험하다. 그 근거가 뭐였냐면 쇼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장기적인 고점은 쇼 포지션 확대, 외국인들, 그리고 베이시스, 백 워데이션 구조가 강해졌을 이 두 개만 보셔도 90% 이상은 쫓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이 맞춰들었던 근거들, 그리고 어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 매력적인 자리다까지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거 이따 영상 다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오픈해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삼성 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대응, 그리고 저점에서 대응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려 합니다.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간 지가 얼마나 됐죠? 우리 5만 원부터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 5만 원부터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지났어요. 자, 가만히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300% 정도 수익률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때 한번 분할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고 이때 차익 실현, 추가 매수, 차익 실현, 추가 매수,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아직 안 했어. 이렇게 해서 지금 수익률이 450% 정도 돼. 이렇게 간단하게 매매를 했을 때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우리 주주분들과 해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 나요. 150%가 차이 나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이 여섯 번의 신호만 받았는데 150% 차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실 건가요? 우리 삼성전자 어차피 우상향 합니다. 우상향 하더라도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에 들어왔어도 박스권 행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이렇게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충분히 승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만큼 정말 쉬운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삼성이라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일단 제가 근거를 다 보여드릴게요. 신뢰감을 일단 높여드려야죠. 그 근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믿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 어제 영상 맞아요. 4월 13일 어제 맞죠?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20만원 이탈했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하지만 나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하시는 20만 1,500원대였습니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롱 포지션 유입이 되고 있으며 뭐 베이시스도 지금 강한 콘텐고 지금 4.36까지 또 올라왔어요.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태예요. 일단은 15시 25분인데 그래서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보유자들은 홀딩을 하시되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여기서 신규 진입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제 이렇게 분명 말씀 갭상승한다 했고 오늘 어떻죠? 갭상승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살짝 좀 밀리고 있는데 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지금 수급들을 잠시나마 봤었을 때는 똑같아요. 외국인 매도 없습니다. 선물 똑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외국계들이 지금 메이저 창구들이 살짝 매도하기 때문에 살짝 빠지는 건데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와주고 있고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20만 7천원까지 밀려도 3% 이상 상승률을 오늘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주 안으로 신고가는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하지만 올라가더라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고점 저점 시그널을 항상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저점 시그널 3월 25일 날 맞춰드렸던 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월 25일이고 저점 언제 찍혔죠? 3월 30일에 이렇게 찍혔어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력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개파락 나오고 화요일까지 추가 조정 받으면 실적 발표 일주일 전이에요. 여기서 저점을 한번 찍고 여기까지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할 수 있다. 저점을 찍고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근거가 있어요. 4월 1일 날 제 삼성전자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 제가 이때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 아예 전환이 됐다. 언급을 드렸어요. 이때 댓글을 보시면 3월 말 최저점 정확하셨다. 16만 8천 원에 담았다. 그리고 다른 댓글들도 있어요. 월화 최저점 말씀해 주셨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7만 원대 담았다. 삼성의 아버지. 근데 저는 진짜 정말 여러분들께 주관이 아닌 객관적인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보내지 않으셨다면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거룩한 주주분들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고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가실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거룩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먼저 보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